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더 배운 공무원 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176쪽 5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강좌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첨가 부분부터 첨가까지 들어가고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51번부터는 이제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아주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우선 1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자, 된소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하는 된소리가 아닙니다. 우선 문제 조건을 우선 봅시다. 거기 보면은 선지를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기본형 자체가 이제 초 플러스 불이 되겠죠. 초 플러스 불이 되겠고 2번은 국밥, 그리고 3번은 칡범이 되겠고 4번은 덮개가 되겠습니다. 덮개.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1번에서 나오고 있는 촛불 같은 경우는 저희 이론서 1권에서 했다시피 사이소리 현상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의 첫 번째를 보면은 울림소리 플러스 안울림 예사가 만날 때 촛불 또는 촛불이라고 해서 이 두 개가 다 맞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밑에 울림소리에서 아무런 이제 받침이 없을 때 요렇게 시옷을 적어주면 맞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분명히 51번의 1번도 사이소리 현상 안에서는 된소리 되기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 조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얘는 그냥 경음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울림 예사 플러스 안울림 예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에 된소리 대기의 현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 플러스 길이 되는데, 자,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겠죠. 왜인가 하면은 울림소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얘는 밤길이 되겠습니다. 밤길.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지금 이 밤길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되느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밤길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이소리 현상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 선지를 보면은 앞길이라고 해서 얘는 비읍이 되겠죠. 음자리 끝소리 대표 비읍으로 바뀌고 나서 앞길. 그렇게 된소리 대기가 되겠고, 책도도 역시 마찬가지 안울림 예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입구도 역시 마찬가지 안울림 예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안울림 예사 소리에 해당하는 안울림 예사와 안울림 예사가 만나는 된소리 대기 경음화가 되는 것이고, 52번의 1번 선지는 사이소리 현상의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3번을 보게 되면은 다음 중 단어의 성격이 지금 다른 것이 있는 하나는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제 사이소리 현상으로 가게 되면 사이소리 현상이 여러분들 이제 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소리 현상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 이제 합성명사여야 됩니다. 합성명사. 자, 합성명사에서 사이소리 조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합성명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사 플러스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사 플러스 명사지 않습니까? 명사 플러스 명사.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라는 것이 명사 플러스 명사라는 것이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가 되는 것이겠죠. 지금 문제 조건에서 크게 한자 플러스 한자는 분명히 없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한자 플러스 한자의 결합 경우 특히 이음절로 구성이 되고 있는 한자 플러스 한자어는 6개만 6개만 시옷 받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외 현상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시옷 받침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선 곡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착간.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바로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 안 해주시면은 이거 아직 암기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셋방까지 해서 전체 6개가 있습니다. 6개. 자, 이 6개는 요 시옷 받침 들어갑니다. 요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예외. 자, 그래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예외에 해당하는데 요 6개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얘는 한자 플러스 한자, 한자 다 한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이소리 현상의 1번을 보게 되면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울림 플러스 안울림 예사, 울림 플러스 안울림 예사, 울림 플러스 안울림 예사, 시옷을 다 빼면은 울림 소리, 안울림 예사 다
1번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번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뭐가 되느냐, 이음절로 된 한자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자 플러스 한자에서는 네, 시옷 받침 6개를 제외하고는 안 들어갑니다. 뒤에 된소리로 발음이 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치과라고 할 때, 이 아플 때 갈 때 치과, 네, 치과도 역시 간판에 시옷 받침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그렇죠, 안 들어가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역시 치과도 역시 이음절로 된 한자이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렇죠, 시옷 받침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개를 제외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1번, 2번, 3번은 여기 6개 중에 지금 3개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 선지 4번도 대놓고 지금 한자어로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초점이라고 할 때 시옷 받침이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얘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시옷 받침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당연히 뭐가 되느냐? 당연히 요게 맞습니다. 요게.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게 맞는 개수라고 할 때, 네, 요거 시옷 받침 들어가기 많이 여러분들 하시는 난입니다. 개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2개 있죠. 네, 요거 2개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네, 개수도 분명히 이거 표준 발음으로 하면은 네, 개수가 되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울림 뒤에 된소리 되기 조건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은 이음절로 된 한자이기 때문에 6개를 제외하고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4번으로 가게 되면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선지 1번을 보면은 배 플러스 사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라는 것은 고유어가 되겠고 사공은 한자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유어 플러스 한자에서 뱃사공이라고 할 때는 네, 이렇게 하나가 되겠고, 네, 이거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사이소리 현상의 첫 번째 조건 그대로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옷 받침 적는 게 분명히 맞는 거겠죠. 시옷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네, 1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1번 선지가 정답이 되고 2번은 콩밥이 아닙니다. 네, 그냥 그대로 콩밥. 그리고 3번 선지는 오리발이 되겠죠. 3번 선지에 나오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역시 장음으로 가고 오리발이 되겠습니다. 오리발 아닙니다. 오리발입니다. 자, 그리고 선지 4번을 보게 되면은 기와집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기와집이 맞습니다. 기와집.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뭐가 되느냐? 사이소리 현상이 어떻게 보면 조건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수의적으로. 네. 이게 지금 조건이 이렇다고 음절의 끝소리처럼 네, 조건이 그렇다고 네, 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은 수의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서 1권을 보면은 사이소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뒤에 한글 맞춤법 뒤쪽을 보면은 다 얘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5번으로 가게 되면은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55번 문제의 조건이 조금 더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완전 그냥 네,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면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이소리의 조건. 사이소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죠. 1번을 보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 안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안 같은 경우에는 실질 형태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 같은 경우에는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어간과 어미이기 때문에 실질과 형식이니까 이것도 분명히 두 개의 형태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55번 문제의 네, 의도는 사이소리 현상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시죠? 너 혼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되는 음은 당연히 니은이 되겠죠. 니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따는 어떻게 이제 발음이 되느냐 그대로 된소리 되게로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 1번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된소리 되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 이제 2번 선지는 촌사람 같은 경우는 촌 플러스 사람 한자 플러스 고유어가 되겠습니다. 한자 플러스 고유어. 자, 그러면 촌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되느냐? 네, 요렇게 되겠죠. 촌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를 보면은 등불이 나오고 있는데 등불 같은 경우에는 한자 플러스 고유어가 되겠습니다. 한자 플러스 고유어. 한자 플러스 고유어이기 때문에 얘는 등불이 되겠죠. 자, 얘도 역시 네, 사이소리 조건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4번은 길가, 밤길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 길가가 되겠습니다. 길가 역시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1번만 네, 1번만 틀렸고 2번, 3번, 4번은 조건에 맞기 때문에 5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6번을 보면은 다음 중 니은 첨가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니은 첨가라는 것은 사이소리 현상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이제 가장 대표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네. 이, 그 다음에 야, 그 다음에 여, 그 다음에 요, 그 다음에 유에 해당하는, 자, 이때는 뭐 합성 명사는 뭐 아니면은 뭐 파생 명사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합성, 파생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야, 여, 요, 유에 해당하는 얘네들의 니은이 첨가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일이 되는데 집일의 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되겠죠. 그래서 집일이라고 할 때는 니은 첨가가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솜니불도 역시 마찬가지. 솜니불도 이게 되겠죠. 솜니불도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솜니불이라고 할 때 솜니불이 되겠습니다. 솜니불. 자, 이렇게 지금 니은 첨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선지 3번은 젖소라고 할 때 지읒이 쌍수 잘했대 할 때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읒으로, 그러니까 지읒이 지금 디귿으로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된소리 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 3번은 음절의 끝소리와 된소리 되기, 네, 요것만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선지 4번은 논릴, 공교롭게 다 이제 이가 되겠네요. 이 논릴이라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니은 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그리고 57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 여러분들 백마 같은 경우에는 구두방에서 만난 비음화의 1번 조건이 되겠죠. 맞습니다. 알약 같은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닙니다. 알약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되겠네요. 알약이 할 때 야니까 네, 여기에 니은 첨가가 들어가고 있겠죠. 약이라고 할 때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R이라고 할 때 요 리을이지 않습니까? 리을이니까 다시 뭐가 되느냐? 요거는 유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마. 자, 그래서 알약이라고 해서 소리 나는 과정에서 니은 첨가. 자, 그래서 여기서 야에서 니은 첨가가 이렇게 벌어지고, 두 번째는 리을 플러스 니은이니까 당연히 유마가 벌어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3번은 네, 해돋이 할 때 디귿 플러스 형식 형태소 이 국외음화의 조건이 분명히 맞겠고, 조건은 네, 조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강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음 축약이 되겠습니다. 자음 축약. 자, 그 다음에 58번으로 가게 되면은 네, 58번 문제는 교체가 되겠습니다. 교체. 이 교체에 속하고 있는 의문의 변동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비음하는 자음동화 교체 맞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맞겠죠. 그리고 된소리 되기 역시 교체 맞습니다. 하지만은 선지 4번에 나오고 있는 자음군 단순화는 겹자음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이. 자, 그리고 5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운 변동 결과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선지 1번을 보면은 히읗 탈락이 있습니다. 히읗 탈락. 히읗 탈락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은이 있다라고 합시다. 나. 자, 요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요거 발음할 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자, 요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맞습니다. 또는 이제 요것 말고 뭐 많아? 네,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볼까요? 자, 요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역시 요렇게만, 네, 그 다음에 요렇게 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네, 그 히읗이 탈락되는 거라고, 잠깐만 안 찍었네요. 요거 히읗이 탈락되는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첨가. 자, 니은 첨가도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니은 첨가, 제가 잠시 지웠네요.
여기 있네요. 섭립을. 자, 섭립을 같은 경우에 여기 니은 첨가가 되는데 요거 표준 발음 분명히 맞습니다. 니은 첨가도 표준 발음이 분명히 맞는 거겠죠. 모음 축약은 제가 전 강좌에서 모음 축약되기 전도 축약되고 나서도 표준 발음으로 둘 다 인정하고 둘 다 표기로 인정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반모음 첨가라고 나오고 있는데 반모음 첨가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얻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먹기 얻다 요게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있습니다. 자, 요게 있을 때 여러분들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실질과 형식이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형식이니까 기억이 그대로 뒤로 연음에 가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당연히 쌍시옷은 쌍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디귿 음절의 끝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울림 예사와 안울림 예사가 만났기 때문에 된소리로 가게 되는 요게 이제 맞는 겁니다. 요게 맞는 건데, 여기 지금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이와 어가 되는데 지금 이와 어가 만나가지고 지금 반모음 어니까 여로 간 거죠. 자, 요거는 지금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표준 발음이. 자, 여러분들 저희 교재 이론서 1권을 보게 되면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뭐 대어가 있으면은 대어도 발음이 맞고, 그 다음에 대여라든지, 그 다음에 피어가 있으면은 피어도 맞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피어도 맞고, 그 다음에 이오가 있으면은 이요, 아니요, 요 기억나시죠? 물론 요런 반모음으로 이것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해 주는 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모음은 허용해 주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고, 이렇게 반모음이 무조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9번의 정답은 선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0번으로 가게 되면은 다음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선지 1번에 정확하게 의미가 맞으려고 하면은 의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그러니까 말의, 요게 이제 들어가야 확실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즉 의미를 변별해 줄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바로 의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 예를 들어서 종이 있으면은 종, 한 번에 소리 나지 않습니까? 낱말은 홀로 쓸 수 있는 말, 여기까지는 맞는데, 자, 선지 4번은 홀로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형태소라는 것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이 되는 것이겠죠. 뜻을 가진. 자,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그리고 6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어절들이 모여서 문장이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2번 선지는 어절은 띄어쓰기, 어절은 기본적으로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지 3번은 어절은 끊어읽기의 단위가 된다. 어절은 끊어읽기의 단위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선지 4번은 어절을 2개 이상의 낱말로만 나눌 수 있다라고 되는데, 여기 지금 글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자, 낱말로 뒤에 보조사만만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절을 2개 이상의 낱말로만 나눌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어절이라는 것은 한 개의 낱말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관형사라든지 그 다음에 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낱말로 분명히 들어갈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옷은 옷인데 새 띄우고 옷이다, 옷은 옷인데 헌 띄우고 옷이라고 했었을 때, 이때 새와 헌은 하나의 낱말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절로 구성되고 있는 어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절을 2개 이상의 낱말로만 나눌 수 있다 그러면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리고 62번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어절의 개수는 여러분들 거기 해설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자, 그래서 62번, 63번, 64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65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낱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되는데, 형태소 하나로는 낱말을 이룰 수 없다? 아닙니다.
형태수 하나는 분명히 낱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형태수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 형태수라고 하게 되면은 자립형태수가 있는데 자립형태수는 어근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근이라는 것은 자립형태수 말 그대로 문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홀로 사용이 될 수 있는 형태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형태수는 홀로 하나로도 낱말을 분명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우선 다음은 가, 라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66번에서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 자, 우선 가를 보면은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 뜻 이상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2번을 보면은 형식 형태소는 조사나 어미와 같이 문법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형태소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문법적인 의미를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물 뒤에도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얼음 뒤에도 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었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당연히 문제되는 게 이거 두 개지 않습니까? 얘도 그렇고 얘가 되는데 어떤 게 주격조사냐 이거죠. 똑같이 지금 조사가 되는데 얘는 주격조사가 되겠습니다. 얘는 복격조사가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론서에서도 역시 했었던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가 있죠. 앞에 나오는 이가 얘네 두 개는 복격조사가 되겠습니다. 복격조사. 그래서 보호가 되겠죠. 자, 하지만 얘는 이게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이. 이거는 당연히 주격조사가 되니까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형식 형태수라고 해서 이제 문장 안에 썼던 문법적인 관계까지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분명히 형식 형태수라는 것도 조사, 어미, 접사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문법적인 관계를 분명 가지고 있는 형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2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겠죠. 자립형태수는 분명히 아까 우리 위의 문제에서도 바라봤듯이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것이겠고, 자, 그리고 66번에 라를 보게 되면은 의존 형태소는 다른 말에 기대어서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다. 맞습니다. 의존 형태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홀로 사용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의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물과 얼음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립 형태소를 없애보도록 합시다. 이 만약에 자립 형태소를 없애버리면은 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문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는 다른 말, 여기서는 지금 어근에 기대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6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67번으로 가게 되면은 다음 문장에 나타난 낱말의 개수와 같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낱말의 개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사 나눠줘야 되겠죠. 그리고 조사는 자립되고 분리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도 품사로 분명히 인정을 받습니다. 이거는 품사 단위로 여러분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는 학생이다 라고 나오게 되면 철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고유명사죠. 명사가 되니까 당연히 명사 나눠줘야 되겠고, 능 같은 경우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학생 플러스 이다 같은 경우에는 체험 플러스 이다, 즉 명사 플러스 이다, 서술격조사 이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수 하나, 는 2개, 학생 3개, 이다 4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도 다 그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라는 지금 낱말의 개수는 당연히 바람 명사니까 나누고, 이 나누고, 불나는 이제 동사 형용사에 해당하는 용언이지 않습니까? 역시 품사가 되겠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자도 역시 마찬가지 마음이라는 명사가 들어가고 있고 을이라는 조사가 되고 열자라는 동사 형용사에 해당하는 용언이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이 매우 푸르다는 산 나누고, 이 나누고, 매우 나누고, 매우는 부사, 품사니까 나눠주시면 됩니다. 푸르다도 동사 형용사에 해당하는 용언, 형용사니까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나눠주면은. 자, 그러면 67번의 정답은 3번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3번으로. 그 67번을 여러분들 형태소로 만약에 나뉜다라고 하게 되면은 67번은 형태소로 잠깐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67번을 잠깐 보시면은 잠깐 보시고 있는 중에 잠깐 스탑하시고 스톱 누르시고 형태소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형태소로 네, 나누셨으면 어차피 수험생 여러분들 잠깐 스탑하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바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소 같은 경우는 이제 뜻을 지니고 있는 네,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되겠죠. 이거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형태소로 나누게 되면은 첫 번째는 몇 개의 형태소가 되느냐? 첫 번째는 낱말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 나누고 는 나누고 학생 나누고 네, 거기 이다까지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네, 거기 이다는 죄송합니다. 이다 같은 5개가 되겠네요. 이다 같은 경우는 이다, 이고, 이니가 되니까 이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형태수로 나누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자, 그 다음에 선지 1번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다는 네, 크게 그 5개의 형태수로 볼 수가 있는데 5개. 우선 바람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가 2개가 되겠고 분다가 있는데 네, 이 분다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형 자체가 지금 리을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다는 부 나누고 니은 나누고 디귿으로 해서 5개로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마음 나누고 을 나누고 기본형이 이제 열다니까 열다 열고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열 나누고 자 네, 이렇게 4개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선지 3번은 산 나누고 이 나누고 매우 나누고 푸르 나누고 다 네, 크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5개. 자, 그리고 지금 선지 4번을 보시게 되면은 네, 선지 4번은 철수 나누고 는 나누고 걸 나누고 나누고 이 나누고 빠르 나누고 다까지 하면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7개 형태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형태소 나누는 것도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 여러분들 좀 생각나실 때 네, 요거 조금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8번으로 가면은 다음 중 형태소의 뜻. 네, 요거는 우리 앞부분에서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9번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지고 있는 낱말이 아닌 것은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69번 문제 하나의 형태소 하는 거는 당연히 선지 3번이 되겠죠. 자, 선지 3번을 보게 되면은 물안개라고 해서 얘는 물 플러스 안개가 되겠습니다. 물 플러스 안개. 그래서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지고 있는 낱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까지는 여러분들 형태소 낱말까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 네, 다음 강좌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문제 유형은 본격적으로 이제 품사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난이도도 분명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네, 다음 강좌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 89번까지는 네, 여러분들 미리 좀 문제를 좀 풀어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